(254페이지) 어디쯤입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요 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과 악업 요렇게 놓고 보면 한 생을 살면서 선업과 악업만 놓고 보더라도 그 사람 삶이 일생 동안 선업이 지배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악업이 조금씩은 있지만은 선업이 전부 다 주도를 해서 이렇게 일생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악업이 일생을 갖다가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그냥 산 것이 그러한 악한 업에 종사를 하면서 그 악업이 그냥 평생을 지배를 하면서 그 일만 하고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업과 악업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도 있고요. 선업과 악업이 교차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선업이 주류이지만은 7, 80%의 선업이 실행되지만은 거기에 악업이 또 20, 30%의 악업이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져서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업을 이렇게 실행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업이 바뀌면서 한 생에 두 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업을 했다가 개가천선에서 선업으로 갑자기 열심히 바꾸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업으로 살다가 악업으로 갑자기 돌아서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업의 색깔이라는 것은, 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한 가지니까 한 가지 업으로 그 사람이 평생 다 살았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전부 다 그 사람 업이 전부 다 한 가지 그거로만 다 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잘 이 인과법을 설명할 때는 단순치가 않아요. 굉장히 안에 세밀하고 안에 또 아주 가지수가 많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변화가 여러 가지 심하고 이런 것을 갖다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단순한 인과로서만 생각한다 그러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한 업이 일생을 이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업이 선업이 일생을 이끌거나, 또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인생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여자라고 태어나서 여자의 업이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의 업이 일생업이 되죠. 그죠?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다고. 바꿀 수가 없이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여자의 업이 여자의 주된 업이 한 생을 쭉 이렇게 끌고 나간다고요. 그럼 이제 이를테면 여자의 업이라고 했을 때 딸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부인이 됐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됐고, 할머니가 됐고, 이거 아무리 모양이 이렇게 젊고 늙음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다 손치더라도 그걸 관통하는 업은 전부 다 여자란 말이에요. 또 이제 사람의 몸을 우리가 한 생을 받았다 그럴 때는 사람이 그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사람의 몸을 받아서 행을 갖다 선행을 했건 악행을 했건 간에 그건 사람의 업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일생을 마친다고요. 그게 이제 길게 그렇게 됐건 짧게 됐건 상관없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모양이 소가 돼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다음 생에 이 몸을 전환할 때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지, 바뀌어지질 않는다. 한 업이 일생을 관통을 해서
여성의 업으로 됐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업 가운데서도 또 자기 삶의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삶의 방식의 업이 또 한 생을, 여자의 업이지만은, 업도 하나의 관통을 하지만은, 그 삶의 한 방식이 또 평생을 관통을 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그 여자분은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맨날 부엌 닦고 냄비 닦고 싱크대 닦고 기껏 나가봐야 개모임에 한 개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누가 하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쏙 소심한 업으로서 평생 산다 그러면 평생 이제 늙었어도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꼼짝달싹도 안 하고 앉았는 그런 업으로 쭉 진행돼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 업이 일생을 가는 것도 있고 한 업이 또 여러 생을 진행되는 게 있어요. 한 업이 여러 생. 그러니까 여자의 업을 받았는데 다음 생에도 또 여자이고 그 다음 생에도 또 여자이고 그 다음 생에도 또 여자이고 계속 반복되게 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사는 그 여자의 업이 그 앞에 지은 그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는데 지금도 역시 그 여자의 업의 특성을 갖다 벗어나려고 전혀 하지 않고 그 업을 계속 반복하면 다음 생에도 또 여자고 다음 생에 또 여자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를테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삿되게 그 사람이 산다 그러면 아주 삿된 짓을 많이 하고 살고 그 앞에도 바른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에도 계속 삿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럼 삿된 짓을 하면 그 삿된 짓을 지금 끊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그 여자로 태어나서 삿된 짓을 하면서 계속 박복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그 다음 생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전생에는 복을 조금 지었는데 이 생에는 삿된 짓 하면서 전부 다 복을 짓지 못했다. 다음 생에는 아주 가난한 여자로서 태어나서 아주 진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3세 인과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 생에서도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을 태어나서도 여러 업으로 바뀌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한 생에 태어나서도 일관되게 한 업을 갖고서 사는 게 아니라 특히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아이고 내가 애 낳으니까 또 요 직장을 한 3, 4년 갖고 있다. 애 낳으니까 못하고 또 놔뒀다가 그것도 나중에 애 다 키우고 7, 8년 8, 9년 지난 뒤에 들어가려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아이고 나는 그냥 다 그런 거는 못하고 또 이제 다른 걸 하나 하다가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잘 3, 4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또 저거 하다가 요거 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연합 차례 바뀌어버린다고. 그런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학교 다니면서 얘 특성이 뭔가 하고 물어보면 특성이 하나도 없어. 특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냥 니 뭐 할래 그러면 어느 날은 요거 한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그것도 아니고 저거 한다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특성이 자기 업이 자기가 살아온 어떤 한 가지의 힘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업이 한 생을 이끄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업이. 그러니까 그 생을 살면서도 기복이 굉장히 이제 심한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한 생을 살면서 꾸준하게 한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 생을 살면서 수십 번을 뒤죽박죽이 돼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 이제 그냥 억지로 이거는 꼭 이것만 해라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하질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서 금방금방 카멜레온처럼 여기 적응했다 저기 적응했다 또 이제 아이고 절에 다니다가 교회도 한번 가보고 가톨릭도 한번 가보고 회교도 한번 믿어보고 왔다리 갔다 종교도 그래.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에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대단히 이제 그런 것은 위험하죠. 그다음 여러 업이 또 많은 생을 이끌어요. 또 그렇게 산 사람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거듭거듭 계속 또 그런 식으로 살아. 거듭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의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자기 삶의 의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자기 삶의 의지가 분명히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인과법에 맞는 길이라면 그 방식과 그 방법을 따른 행위를 갖다 명확하게 해서 내가 그렇게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자는 대승불교 쪽은 그걸 그래서 수습이라고 그래요. 딱 그 숫자, 습관 숫자. 거듭 반복해서 한다. 기도를 하더라도 거듭 반복해서 흐른 데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참선을 하더라도 거듭 반복해서 흐른 데서 힘이 생기는 것이지. 하다 말다, 뭐 나오다 말다. 이건 부정업이 돼버려요. 결정되어진 업이 안 돼. 그래서 마치 그냥 여기에 좀 추워서 추운 저녁이 되면 물 여기에 얼음이 살짝 얼었다가 또 낮 되면 싹 풀어져 버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금방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금방 언제든지 상황 논리로 행동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을 못 해요. 결코 성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냥 평생을 살아도 내가 뭐하고 살았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이 돼버려요. 그 남자업과 여자업의 차이가 있지. 예. 우선 여자업은 가장 강한 업이 애착심이야. 그래서 이제 애착심인데 좋게 얘기하면 애를 뱃속에 품어서 애를 길러는 것이 있죠. 그죠? 길러는데 그 애정이 없으면 그 내가 품고 내가 내 자식이라는 내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애정과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아이를 못 키운단 말이야. 그 특성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는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성적인 대뇌를 갖다 발전시켜 놓으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뇌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약하고 감성적인데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질서가 어떻고 연기법이 어떻고 그거 100마디 한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애 잘 때라고 기도 한번 해주면 폭삭 사가진다고. 그 뭐 여기 법문을 갖다 뭐 수없이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 법문을 한 10년 듣는 사람들도 그 기도를 왜 다니요? 그러네. 그 어디에 기도한다 그러면 대충 거기가 뭘 하는지 알거든. 그냥 아이고 뭐 등도 켜놨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러지만 그거 안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하나 분석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는 본능에 그 사람이 감성적으로 여자한테 그 애들 잘 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뭐 명분은 나는 그런 건 안 합니다. 막 추원카드 빼건 안 빼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거짓말이야. 자기 기만이야. 그건 완전히 기만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업이 계속 반복이 되면 수행에는 그러니까 그 업이 여러분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그 애가 죽었다라고 할 때 비통하게 느끼는 게 달라요. 똑같다 그러지만 달라. 남자하고 이쪽에 여자하고 극복하는 것도 달라요. 여자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심장이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을 받고, 남자는 아프지만은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지? 요렇게 된다고.
여자는 장례식 치를 생각이 없어. 그냥 아예 멍해가지고 기절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달라. 그래서 제일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라. 이제 욕심이 있어도 여자들은 자녀들이나 돈에 대해서도, 왜 돈에 대해서 여자들은 집착이 강하냐면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데 집착이 강하다고. 여자들은. 그 남자는 돈이 좀 있으면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면 자식들 벌어 먹이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돈이 있으면 꼭 출세를 한번 해보고 싶어. 시장을 한번 해볼까. 요게 찍찍 나와.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합집합도 있지만은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 도를, 그러니까 그 번뇌를 끊기가 참 어려운 것이 강한 애착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자식이 있는 한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자식만 건드려 버리면, 지금 여러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도 뭐 도 닦는다고 이렇게 뭐 명상한다고 앉아서 해서도 만약에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밥 줘 그러면 명상이고 나버려. 다 나가 버리고 없어. 내가 다 알지 뭐. 뭐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애교나 좀 부려놓으면 그냥 뭐 정신이 싹 날아가 버려. 아이고 우리 새끼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지 그냥. 그게 결국 지사상에 웃으면서 가작 내려 먹을 놈인데, 할머니 제사상에 손주라는 녀석은 할머니 제삿날이 되면 춤추고 웃으면서 제사상에 과자 내려 먹을 놈이거든. 참 흠악한 일인데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손녀 시집 가는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걸 사실은 자기 생명의 연장의 욕구가 있지만은도 애착의 그 욕구도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집 갔은 거 보고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손주라도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지, 그지? 손주 지금 초등학교 들은 거 가는 거 봐서 못 놓지. 그거 못 놔. 그러니 그게 애착이 끊어져야 평정심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끊으라 그러면 그게 쉽게 끊어지나? 안 끊어지지. 그 맨날 뭐라고 해서도, 내가 다른 스님들이요 그 얘기 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해요. 뭐냐면 법문 아무리 해사도 가서 누가 무당이 아이고 집에 애군이 있어 그러면 막 정신이 헷가닥 나가가지고 어쩌면 좋겠소 뭐 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진옥 스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쓸데없어. 가가지고 서운하니까 덩이를 하나 걸어놓고 온다고 또 걸어놓고 와. 그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도 닦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자들이 도 닦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애착을 끊는 것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인데, 자기 속으로 난 자식보다 더 애착이 가는 손주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그 정이 끊어지나? 안 끊어지지. 그러니 뭐 맨날 수월심도 그러잖아. 공부를 한 지가 20몇 년 됐지. 10몇 년. 그러면서도 뭐 어쩌면 와가지고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 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건 많이 얻어맞지. 엄청 얻어맞을 짓이. 그러면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요런 법을 하도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스님이 하도 나무래 사니까 겁이 나서 죽겠다. 그냥 그런다고. 왜? 정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도가 나발이고 뭐 들어가나 그게. 예?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평생을 여자들은 지배를 하는 거라, 그게. 평생을 삶 자체를 갖다 그런 것이 그 업이 그냥 그 업의 망토를 뒤집어 쓰고 평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 기가 막히더라고, 노래가. 뭐지, 처음에? 해일 수 그거 아니지? 에? 참을 수가 없도록 뭐 그런 노래지. 아이고 참.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다음 뭐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잖아. 아이고. 이 남자들은 도를 잘 못 닦는 게 그 성질하고 명예욕 때문에 잘 못 닦아. 지 잘났다고 꼭 남자들은 그게 하나 있거든. 지 잘났다고 요렇게 독사모가지를 이게 쳐드는 게 하나 있거든. 이게. 막 삐끗하면 뭐 감투나 하나 써보려고 어이 내가 이번에 어디 나가볼라네. 나가보려고 눈을 갖다 이쪽으로 씹은다겠다 이쪽으로 씹은다겠다 팍 그러고. 그런 본능적인 업들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그걸 수행자건 뭐건 간에 그걸 못 벗어나려고 안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수행자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은 그건 구피상피야. 개가 코끼리 가죽 쓰고 있는 거야. 개가 말이요. 조그마한 개가 한 2톤이 넘는 코끼리 가죽을 옷을 입고 있어 보시오. 개가 보이는가? 완전히 깔려 죽지. 그걸 구피상피라 그래요. 걔가 코끼리 가죽 입고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이 지 꼬라지가 한 2밖에 안 되면서 한 10 정도의 그 딱반대기를 낼라 그래. 원빈이 같으면 모르지만. 현빈인지 원빈인지. 아이고. 현빈이요? 어제 오늘 뉴스. 원빈이도 있고. 예? 원빈이도 있고, 현빈이도 있고. 그, 어쨌든 간에, 그 보니까 요즘 애들 잘생겼대. 아유, 잘생겼어. 키도 크고, 얼굴도 그냥, 미끌미끌 되게 잘생기고, 그러니까 막 홍콩에서도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또 일본에서도 날아오고, 대만에서도 날아오고, 그리고 막 그냥 한 3,000명 몰리고, 기자가 한 200명 몰렸다며. 그래가지고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봐, 여러분도 지금 본문 듣기가 싫고, 그거 소담하고 싶지. 아이고, 이게, 그런 것도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명예욕이거든. 이제, 연예인들이라는 게 명예를 갖고 먹고, 나빤데기 갖고 먹고 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근데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면 그게 허상인 줄 잘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이게 순식간에,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일어났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상인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런 걸 모르면 거기에 평생을 쏘가서 그걸 사실인 양 살게 된다. 이러다가는 한 페이지도 못 나가. 해석에서는 한 찰나의 업으로 다만 한 생의 이숙종자를 길러낼 수 있으며 그 업으로 몇 생의 이숙종자를 길러낼 수 있다면 많은 찰나의 업이 다만 한 생의 종자를 몇 번이고 기를 수 있고, 이거 말이 디디 꼬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찰나의 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그 순간적인 찰나의 업으로 이 생에 우리가 감옥소를 들어갔다 오면 다 갚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음 생의 업으로 그게 순간적인 것이 다음 생의 업으로 연결되어 버린다. 바로 다음 생의 업으로 연결되지만 굉장히 심각한 업으로 연결되어 버린 것이다. 순간적으로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한 것이 다음 생의 업으로 가난의 갑으로서 그냥 그건 이 생에 감옥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서 면제가 되는 것이 절대가 아니고 다음 생에 다른 업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한 순간의 선행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평면 그냥 흑공 가운데 점을 하나 찍으면 그냥 점이에요, 그죠? 점이 점점점점 이렇게 나면 점이 이어지면 그걸 선이라 그러죠, 그죠? 선이 쭉 이렇게 연결되지면 면이 돼요. 면이 연결되지면 입체가 돼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입체와 입체적 공간과 입체적 시간과 그 면과 그 선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점에서부터.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생을 지금 받아서 입체적인 것으로 산다고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입체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것과 거기에 따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들어가서 보면 한 점에서 시작한 건데, 한 점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마음 일으킨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씨앗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논이나 밭을 갖다가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논, 밭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기는 콩밭, 저기는 깨밭, 저기는 수수밭 그런 것은 그 씨앗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콩밭을 보고 누가 그냥 밭이다 그렇게 안 한다고. 콩이 달렸을 때 어이 콩밭이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결국은 그 밭을 결정하는 것도 밭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게 심은 씨앗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의 품성이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품성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토대가 이름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삶의 업이. 선한 마음을 끄덕끄덕 일으키고 산다 그러면 그건 선한 사람이고, 그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김현서 악한 행을 절대 못해요. 그거는. 그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냥 콩을 심어놨는데 깨밭이 될 수가 절대 없다 그 말이야. 그러죠. 아, 이건 딴 얘기인데, 마늘밭에 시금치가 참 맛있어요, 그죠? 예?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이게 마늘을 심을 때 시금치를 갖다가 마늘밭에는 그게 이제 그 개분을 많이 주고 닭똥을 많이 그름을 주니까, 닭똥은 뭐 좋냐면 닭똥은 이게 닭이 모이를 먹으면 소화를 한 30%밖에 못 시켜. 모이 주머니로 이게 깨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 70%가 그게 곡식이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럼 그걸 잘 섞여가지고 그 마늘밭에다 뿌리면 영양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마늘은 이렇게 쪼삣쪼삣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태양을 많이 안 먹어, 얘들이. 태양을 적게 먹어도, 마늘은 충분히 밑이 이제 겨울을 나면서 밑이 드는 그런 건데, 식물인데, 거기다 시금치를 살짝 뿌려놓으면, 더문더문 뿌려놓으면, 이 시금치가 그럼 좋지, 그냥 시금치만 뿌려놓은 밥보다 훨씬 더 배틀을 잘 받아. 그러니까 훨씬 더 튼튼해. 그래서 마늘밭에 시금치가 참 맛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다음에는 그 실지가 부산 전국적으로 제일 맛있어. 아. 다음에 근데 이제, 요런 데 보니까 나 지나다니면서 쓱 봐도 저 엉터리 농사꾼이다 하는 게 어떨 때 있는 게 뭐냐면 시금치만 싹 뿌려놓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팍팍팍 주고 있어. 그러면 시금치 싱거워서 못 먹어. 마늘밭에는 마늘하고 같이 해놓은 데는 물을 뿌리면 마늘도 물러지고 못 쓰기 때문에 마늘밭에는 될 수 있으면 물도 안 뿌리고 이게 그 시금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마늘밭에 다문난 그 시금치가 참 맛있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금치를 살 때도 맛있는 시금치를 고르려 그러면 그렇게 골라야 된다니까. 그거 가가지고 마늘밭에 시금치 내가 고르는 거 가르쳐 줄게. 이게 포기를 이게 그 한 나무 서 있는 나뭇가지처럼 포기를 쫙 벌렸어 이렇게. 그리고 밑이 빨개, 뿌리짬이 튼튼해, 이파리도 두껍고. 그걸 갖다 그냥 살짝 데쳐가지고 묻혀놔봐. 달짝지근하지.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밭에 참깨가 참 좋은 거야. 그죠? 고구마는 밑으로 줄이 기어다녀. 참깨는 삐쭉 올라가. 따라서 서로가 영향을 별로 안 줘. 그리고 드문드문 해놨기 때문에 깨가 가지를 착착 버려가지고 깨가 요렇게 깨를 배에다가 그만 조그만 시기만 넣으면 이게 그냥 너무 연걸어가지고 탁탁 터져버려. 그러니까 밑에 이제 한두 개 익을 때 정도 되면 딱 배에다가 딱 그 햇빛을 쬐서 말려놓으면 그냥 털면 그냥 한꺼번에 쭉 다 나올 정도로 깨가 그 고구마밭에 깨하고 그 다음에 예? 마늘밭에 시금치하고 예? 아니 농사꾼 아들인데 그럼.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구마밭에 열무야. 콩밭 열무는 써. 예? 그 명밭 열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좀 이치를 알아야 돼. 명밭 열무는 명이 달릴 때쯤 되면 이게 솜이 하얘질 때쯤 되면 그게 뭐냐면 햇빛을 별로 안 받아요. 그 햇빛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햇빛이 많이 들죠, 그죠? 그럼 그 사이에 열무가 좋다고. 근데 이제 콩밭 열무는 왜 쓰냐면 콩밭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전화 꺼. 콩은 비료를 주면 안 돼. 요소 비료를 주면 안 돼. 콩밭은 좀 가란 데다가 해야 돼. 근데 왜 비료를 주면 안 되느냐면 콩 뿌리에 박테리아가 같이 기생을 해. 콩나무 뿌리에. 그러면 그 박테리아가 똥오줌을 싼 게 강력한 요소 비료야, 그게. 질산이야. 그래서 요소 비료를 바깥에서 주면 콩이 안 달려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려, 그냥. 그래서 지 혼자서 이미 콩은 박테리아하고 둘이서 협상을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공생을 하고 살아. 그리고 콩은 이 콩의 단백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햇빛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열무가 두 가지 이유로서 하나는 밑에 요소 비료가 너무 많고 콩뿌리가 만들어서 많고 하나는 햇빛을 덜 쬐기 때문에 좀 쓴맛이 나. 부드럽긴 해도 쓴맛이 나.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김치를 담을 때는 소금 간을 조금 더 해가지고 물을 쪽 짜버려야 돼. 그러니까 고구마밭 열무가 최고로 좋다니까.
그것도 언제 알아요? 예? 가서 이 고구마 밭에서 난 건데. 고구마밭 열무는 그 열무를 그것도 알죠. 그냥 싹 심어서 뽑은 것은 이게 쪼삐쪼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하고 그 부드럽기만 하고 크잖아요. 고구마밭 열무는 그냥 이게 그 위에 쫑대도 조금 센 듯하고 강해. 뿌리도 좀 그 크고. 그래서 그거는 묶어 놓으면 단이 착 안 달아붙고 좀 엉성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 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인간법으로 돌아와서 그렇지만은 고구마밭에 열무도 들고 깨도 들었지만은 그건 고구마밭이야. 고구마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생 자체가 이 사람이 선한 인생이 주류로 선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설사 조금 뭐 좀 오점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아주 악하게 산다. 그만 시티파크처럼 산다 그러면 그러면 좋은 일을 조금씩 해도 저 자식이 또 딴짓 하려 저러나 이렇게 돼버려. 그러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스님이 술을 먹지 마라 그러는데 진옥스님이 술을 잘 먹는다 그러면 어쩌니까도 술이 채가지고 아침 깨도 잘 안 깼다 그러면 요 와서 법문하면 무슨 말을 하면 저 양반이 술 챘나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야. 그래서 이제 이 업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 뭐 무슨 말을 하는데 잘 내 말을 안 먹어준다. 그것도 사실상 지 업이 남편이 바라볼 때 니까진 게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말을 갖다 진옥심한테 가서 뭐 좋은 말을 배웠다고 딱딱해서도 니까진 게 그런 게 있어. 안 믿어 들어가. 에? 에? 잘 안 믿어 들어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업과 습이라는 것은 이게 그 자기 인생의 그 힘이기 때문에 말로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태도로서 설득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태도로서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지. 응? 봐. 내가 시티파크 얘기를 여태껏 해도 봐봐요. 그게 우선 들어오는데 그 산을 거기가 그 골프장이 들어서서는 될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게 골프장을 일본에서 일본 쪽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에서 골프장을 갖다 한 현에다가 20개, 10개 건설한 때 지금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골프장 지금 운영 안 됩니다. 근데 골프장 저거는 왜 하려고 그러는지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 살펴봐야 되느냐면 저게 땅 투기예요. 문제 자체가 진짜 골프 매니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골프장을 개발함으로써 몇 푼 안 나가는 땅을 땅값을 올려가지고 회원권 분양하고 하는 일종의 그 부동산 컨설팅 해서 개발을 해서 땅 팔아먹고 마는 행식이라. 그러니까 뒤에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무진장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일본이 그래가지고 땅 투기가 이랬다가 뭐 지금 골프장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일본 같은 데는 난리가 났거든. 그게 그 우리보다 한 10년 전에 진행됐던 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주군청? 여수 말고 여주 있죠.
여주에는 골프장이 20몇 개인가 들어선대. 온통 뭐 한강변 끼고서 골프장밖에 없다는 거야. 뭐 논을 깔아뭉개고 산을 깔아뭉개고 한다는 거야.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여수 같은 데도 골프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 정도는. 근데 이제 여수라는 특징이 뭐냐면, 제주도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제주도도 거의 바닷가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는 여수는 비치 호텔이 비치가 아니거든? 안 비치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골프장이, 제주도는 호텔이나 골프장이 바다가 보이는 아주 전경이 좋은 데다 해놨다고. 바람은 좀 세도.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골프를 치다가 워낙 풍경이 좋으니까. 뭐 홍콩 그런 데보다 100번 낫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상품 가치가 된다. 여수도 비치가 되는 곳에 골프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이제 뭐 경도든지 또는 화양면이든지 또는 나는 그 개동 쪽을 개발하라 그랬어요. 개동에는 산을 별로 그렇게 깎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도 잘 그어서, 왜냐하면 이런저런 장사를 잘 하면 골프장 때문에 먹고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 지역하고 잘 맞추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개동 뒤쪽에 따뜻하고 안에 산이 좋고 앞에 산이 좋고 바다가 좋고, 안 그러면 지금 저 통일교에서 잡아놓은 저쪽에 그 하양면 그쪽도 조섭디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 조건이 공단 공에 오죠. 산이 높아서 경사도가 워낙 높고 안에 수목을 갖다 우리가 재보니까 흉고 직경, 그러니까 가슴 높이의 직경이 30cm가 넘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원래는 그 법적으로는 손을 못 대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깎아놓은 거 보면 뭐 그랜드 캐년이 돼 있잖아요. 미국에 그랜드 캐년 돼 있다고. 그걸 어떻게 이제 나중에 복구하려고. 복구도 되지도 않고 산을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그렇게 큰 데는 그 손을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도 저게 지금 비리 때문에 저게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특구 지정하면서도 비리가 이제 형성되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다 산을 때리 허물어서 이제 골프장이 운영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운영도 되지도 않고 부도가 나버릴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골프장 입지 조건이 전혀 안 맞는 데이기 때문에 내가 초기에 그 제시까지 했어. 저걸 시에서 사주고 차라리 공시지가나 뭐 어떤 지가로 사주고 좀 그 바닷가 쪽으로 좀 부지를 갖다 선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되지도 않고. 그래 이제 저것도 일종의 어떤 땅 투기란 말이야. 땅 투기가 지금 이제 저게 워크하우스에 들어가 버렸다고. 은행 빚이 600억이고 개인 투자가 200억이고 800억이 날아가 버렸다고 지금. 한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럼 그 사업을 한 사람도 뭐가 맹태 껍질이 씌었는지 되지도 않을 사업을 왜 했는지 나는 그게 퀘션이야. 되지도 않을 사업을 왜 했는지 퀘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게 뒤에 말할 수 없는 속에 우리가 왜 끝으로 말은 하나 돌 수도 없고 속에 얼병 들어서 속에 맥살이 잡힌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저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여수 시민한테 얼마나 피해를 끼쳐놨는지 한번 봐보세요. 은행이 만약에 저 이제 워크아웃 돼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경영을 하는데 은행에서 운영을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은 흙에 만들고 돈만 빼가 갈 거 아니요. 은행에서 돈빚만 받아갈 거 아니요. 그럼 은행에서 이제 만약에 저게 이제 팔리지도 않고 또 저게 허가 자체가 원래 저 호텔 허가가 난 것이지 저게 그 콘도 허가가 아니에요. 콘도는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은 호텔은 분양이 안 되는 게 불법이야 그게. 그 회원권 분양 같은 경우도 이제 까딱 잘못하면 거기에 전화 왔어. 회원권 분양 같은 경우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사기 분양을 당했다 그러면 돈도 못 받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막
돈을 갖다 그게 집어넣은 사람들이 굉장히 돈도 못 받고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역에 경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자연 조건적으로 거의 1000억 이상을 손해를 끼쳐버린 거라 이미 손해를 끼쳐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지. 그럼 결국 그 돈 땅 몇 푼 안 나가는 것을 갖다가 그 로비 해가지고 특구 지정을 해가지고 값 올려가지고 땅 팔아먹은 일로 해는 그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여수 시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적어도 내가 거기다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여수 시민들이 한테 내한테 이익만 따지지만 내 이익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이익도 되지만은 여수 시민이 그래도 피해는 되지 않게끔 투자를 갖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시민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돼. 내 이익만 바라보면 결국 망해요. 그게 본인도 망하고 그 기업도 망하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네. 뭘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해야지. 그냥 뭐 내 돈만 벌면 암시랑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정말 사람 잡을 일이 된단 말이야. 안 돼. 근데 처음부터 그건 안 된다고 거듭 수정해달라고 내가 내가 시민사회단체하고 시 관계자들한테 제언을 수없이 했어. 근데 이해관계가 맞물려 놓으니까 뭐 이빨을 깨물고 생사를 걸어놓고 대에 들어보니 결국 결과가 저렇게 뻔히 1년도 안 돼서 결과가 저렇게 돼버렸는데 은행인 돈으로 600억을 빌려주고 그 돈을 어디서 뺄 거요? 나 보니까 뺄 데가 없더만. 600억 빌려주고 그 돈 그 어디서 빼지? 그 골프장에서? 그걸 골프 쳐서 회원들이 와서 골프 쳐서 그 돈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운영비도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너무 근시한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시한 쪽으로 하고 이제 전에 이제 오연습 시장 있을 때 거기에 또 여수 뭐 도시공사인가 뭐 그런 공사인가 그 해가지고 요 뒤에다가 지금 마래산 요 뒤에다가 저쪽 어디야 그것까지 저쪽에 어디지 만성리 저쪽까지 골프장을 한다고 30만 원. 요 산 꼭대기 산 다 끌고 가지고 골프장 한다고 내가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 인터넷판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인터뷰를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내가 막아도 막을 거라 그랬어, 그때.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시정에 좀 관심이 있어야 돼. 도시공사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라. 왜 책임을 안 지느냐. 일 벌려가지고, 저들 월급 받아먹고, 뭐, 어떻게 저쪽에 다 안에서 돈 넣어놓고, 빚지면 시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면 200억을 빚을 졌다 그러면 서로시 시빚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에 송도 그 개발하는데 해가지고 지금 인천에 송영길이가 들어가 죽을 지경이잖아? 앞에 시장이 안상수가 빚을 1조 원을 지어놓고 날아가 버렸으니 어디 가서 어떻게 갚아, 그걸. 1조 원을 지었고 지금도 그 송도 그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무너져 내려버리면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생각이 지금 엑스포 끝나고 나면 부도 날 것이 부도건이 한 10여 건 정도 부도건이 날 거예요. 엑스포 끝나고 1년 안에. 왜냐하면 저렇게 호텔을 때려 지어놓고 엑스포 끝나고 어떻게 하지? 저거? 그래서 돈을 내가 한 20억 정도 좀 모아놓을까 싶어.
예? 아, 그거 이제, 법정 매각되면, 매입해가지고 수련장 하나 만들까, 지금. 예? 아, 이제, 아니, 이제 몇 개는 디오션 같은 데나 이런 데는 D가 크니까, 부도를 내지는 않겠지. 이제 안 그래도 몇 개는 자금줄이 크게 있는 큰 것 같은 데는 잘 안 내겠지만은 작은 자본 가지고 대든 사람들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3개월 이벤트 보고 200억, 300억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해. 예? 숙박시설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숙박시설은,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숙박시설은 메인이나 이런 것을 몇 개 하고, 주변에 남해, 하동, 그 다음에 구례, 순천, 광양, 고흥까지, 그 숙박시설을 전체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고 템플스테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가정은요, 한국 가정의 정이나 한국 가정의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와서 보더라도 정말 푸근합니다. 일본 사람들 한국 가정에서 하루쯤, 이틀쯤 자고 가면요, 아마도 그 사람들 진짜 눈물 흘릴 거예요. 그런 특징을 이용해야지. 여주 사람들도 70 넘으면, 일본말 다 해요. 일제 때, 그때 살던 사람들은 특히나 여수 사람들 어지간하면 일본말 다 해요. 그러면 일본 쪽에 홈스테이, 일본 쪽에 사람들 오는 홈스테이는 간단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동양 문화권이라서 또 더 가깝고요. 그래서 그 홈스테이 가정을 내가 볼 때는 한 1000가정 정도만 하면 호텔 큰 거 2개 짓는 것 효과 나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돈도 벌고. 영국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조그마한 그 숙박업소들이요, 가정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자그마한 거. 그런 데가 싸고 또 정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제 독일 같은 데 그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면 될 일이지. 그걸 갖다가 나는 여기에 홈스테이 쪽으로 하면 내가 볼 때 한 호텔, 대형 호텔 한 400, 500개 되는 2개, 3개 정도는 충분히 다 만들어낸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거기에 시가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은 무엇을 지원하겠다. 이를테면 안에 고치는 그런 거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차량 지원을 차량 지원하는데 유류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원책이 나오면요, 금방 다 됩니다. 나를 엑스포 위원장으로 만들어주면 잘할 거예요. 그런 거 대본 다 나오죠. 뭐 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든지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밭의 예를 들었어도 논에 벼를 심었으면 벼는 그렇게 하듯이 그 안에 핵은 벼나 콩이나 씨앗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씨앗은 무엇이냐? 마음이라고요. 마음을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술을 먹고자 하는, 안 먹었다 손 치더라도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조금씩 한 번씩 일으키면 그게 힘이 돼서 결국은 술을 먹게 돼 있어요. 결국은 술을 먹게 돼. 요게 처음에 마음을 하나 일으킬 때는 별로 그게 힘이 없는 듯해. 그리고 씨앗도 여러분 심어서 우미 싹시 하나 올라올 때 그거 별로 힘 없어요.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죠. 에?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처음은 미약했으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선행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선한 마음을 먹고 말도 선한 말을 하고 행을 점점 해나가면
그게 힘이 붙어.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오는 파워가 거기서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삶의 방향이 되고, 추진력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라. 그래서 끄덕끄덕 그 마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끄덕끄덕 말도 그렇게 하고, 끄덕끄덕 행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게 꼭 이파리가 처음에 순이 힘없이 작게 올랐더라도 그게 점점 커지고 커져서, 이를테면 우리가 벼는 심으면 몇 개월, 한 5, 6개월 안에 먹잖아요. 그죠? 콩도 심으면 한 3, 4개월, 5, 6개월 안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밤나무 같은 거나 감나무 같은 경우는 심어가지고 또 모종을 모종 옮겨서, 그러니까 첫 해 심고, 심어가지고 젖붙여서, 2년째 젖붙여서, 그걸 옮겨서 심으면, 심고 나서 3년 정도 되면 감이 몇 개 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5년 걸린다고. 심고부터. 그죠? 유자는 이게 한 20년 걸려야 돼. 유자는 그냥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해놔놓으면 그게 한 세대 보는 거라. 한 30년 해야 그래도 팔아서 돈 될 정도로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자를 탱자나무에다 접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지, 그죠? 그것도 모르나? 고흥유자는 전부 다 접 붙인 유자야. 밑에 뿌리는 탱자나무고, 위에 유자나무 접을 붙였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뿌리가 잘 얼어 죽어, 유자나무가. 북방 한계성이 돼가지고. 그래, 얼어 죽으니까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접을 붙여놓으면, 그럼 유자가 조금 크지만은 좀 쓴맛이 나지. 에? 조금 쓴맛이 나지. 그 유자나무는 유자 씨를 심어서 그대로 키우려고 하면 한 2, 30년 걸려, 이게. 한 개씩은 가끔 달리지만은, 그러다 보면 한 2, 30년 걸려. 그 나무나 이런 것들도 씨앗을 심었을 때는 무씨는 말이요. 한 1, 2개월 만에 먹어, 그냥 다. 상추씨도 한 1, 2개월 먹잖아요, 그죠? 1, 2개월이면 먹는 것이 있는가 하면 30년 걸려야 과일이 달리는 것도 있어. 그럼 우리가 사람이 좋은 마음을 냈을 때도 그 좋은 마음이나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그 뒤에 결과가 오는 것이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아주 늦게 오는 것도 있고, 아주 늦어서 막 몇백 생 뒤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몇백 생 뒤에 나타나는 것도.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과도 그렇게 길고 짧은 것이 다 결과가 오는 것이 이제 있지만, 그러나 늦게 오더라도 사실상 늦게 오는 것은 더 크게 온다고, 이게. 더 크게 와요. 밤나무는 5년 뒤에 그러지만도 벼는 매년 심어야 되고, 이거는 5년 뒤에 하면 한 30년 정도는 따먹어. 원래 수명은 50년이거든, 밤나무 수명이. 50년인데 50년 되면 늙어가지고 걔들 또 별로 재미가 없어. 안 달려. 제일 많이 달릴 때가 15년에서 25년 사이라. 그때 아주 밤이 실하게 많이 달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밤들도 비리비리해져. 그러니까 애도 낳을 때 40 넘어서 나면 안 돼. 셋째 아들, 셋째 딸 낳을 정도 되면 그때가 제일 우성인자를 갖다 받아 나오는 때예요. 셋째 딸 손 들어보시오. 그런다면, 원래 큰아들은 문열이라고 좀 비리비리해. 이문열이 있잖아, 이문열이. 그래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문열이라. 여러 가지 업이 서로 보기에 세세생생 대대로 이어가는 많은 생의 종자를 몇 번이고 양육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안에 번역이 많이 꼬여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그 한 생각 일으켜서 그것이 일념적시 무량급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법성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한 생각이 이어져서 연결돼서 뒤에 점점 더 커져가서 연결되어져서 다음 생을 결정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서 특히나 수행 같은 경우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해나가면요. 다음 생에 거듭 그 보리심의 보리종자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 행이 거듭 반복이 돼서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실행을 안 하고 그런 생각 없이 산다 그러면 그거는 거듭 다른 업으로서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내가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육바라밀 행을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은 뒤에 미륵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히 그 해상이 있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허는 척하고 껍데기만 따라다니는 것은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하고 업이 다르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업이 달라서 막 같은 업도 조금은 있지만은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러면 사실상은 굉장히 불편하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류로 업을 같이 이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수행자는 수행으로서 같이 업을 실행을 안 하면 다음에는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린다고 이게. 뭐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그거요. 세세생생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 가서는 전혀 딴 데로, 업이 다르면 딴 데로 가버리고 다 그렇게 되죠. 정수업과 부정수업에 관해서는 본지분에서 정수업이란 생각한 대로 업을 짓고 업을 쌓아가는 것이고, 부정수업이란 생각한 대로 업을 짓고 정장업을 쌓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 이게 정수업, 부정수업, 이게 뭐, 그 설명이 또 애매한데, 부정수업은 그게 그 정수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서 결정하고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은 정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결정해서 이렇게 내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은 정수업이라고, 부정수업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지멋대로 되는 것은, 내가 나는 뭐 점 볼 생각도 없는데 친구 따라가서 춤을 봤다고. 그건 부정수업이라. 대부분 우리가 황당하게 업을 짓게 되는 것이 자기 의지가 별 상관도 없이 그냥 남 따라 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들이 들어있다고요. 난 술을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꼭 그 직원이 돼 놓으니까 어떻게 또 술을 안 먹을 수 없이 먹었다. 부정수업이 되죠. 근데 그거는 자기 정견이 바른 견해가 딱 서 있으면 부정수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끊어진다고. 우리가 멍해가지고 이런저런 판단도 없이 뭐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건 안 돼요. 아닌 것은 딱 아니어야 돼.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어야지. 그럼 우리가 밭에다 콩을 심으려고 그러면서, 콩 심으려고 그러면서, 이게 가서 안에 뭐 똘콩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저런 잡초도 있는데, 사람이 뭐 덕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덕 있다고 잡초도 그대로 두고 심고 똘콩도 그대로 심고 그러면 나중에 콩이 수확이 되겠어? 그거는 덕하고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사람들이 그런다고 이거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그래 덕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것도 그냥 봐주는 게 그 덕이라고 포용하는 게 덕이라고. 그건 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정확하게 이것은 인과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인과에서 잘된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알고서 선한 업은 내가 결정코 마음을 일으켜서 해야 되냐. 그냥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느 날 휘둘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작업과 정장업의 차별에 관해서는 본지문에서 다음과 같이 하였다. 작업이란 업을 지어가는 것, 소작업이라 그래요. 이미 생각한 업 혹은 이미 생각해서 몸과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다. 작업은 뭐냐? 내가 지금 내 욕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을 갖다가 내 생각이 결정되어진 것을 갖다가 그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는 거. 진행해 나가는 거. 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업을 짓는 것이거든. 그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의 업을 짓는 거란 말이야.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업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할 때는 자꾸 내가 이미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 행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정장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다가 자꾸 반복해서 보태 나가는 거예요. 정장업이란 다만 십종업을 제하고 꿈에서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고의가 없이 하는 것, 강력하지 않으나 늘 하는 것, 늘 하는 것이 아닌 것, 분별이 없이 잘못하는 것, 잊어버리고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자성이 무기인 것, 뉘우침을 넘어선 것, 대치가 한도를 넘어선 것은 이건 자세히 얘기해놨는데 지금 정장업이 뭐냐면 자꾸 자기도 모르고 죄를 계속 지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정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장이 돼버리고 고의가 없이 이를테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끔 죽게 했다. 그럼 고의는 없어요. 그것도 살생업이 점점 정장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늘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를테면 어느 날 친구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 한잔 했다. 그것도 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뭐 한 잔씩 하는 것은 괜찮아. 그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정장업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안 보고 걔네가 이제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성이 무기인 것.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밥을 먹는 게 선행인가? 안 먹는 게 선행인가? 그 선행도 아니고 악행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게 무기업이 정장이 되죠. 맨 그런 것만 한다든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냐?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이게 지금 우리 절집안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 업 중에 하나예요. 뉘우침이 없는 것.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뉘우침이 없으니까 계속 그 업이 정장되죠. 대치가 한도를 넘어선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치법, 이를테면 이 치료를 지금 그렇게 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했는데, 이럴 때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욕심이 너무 강해. 저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망치자 하고 보고서 그대 보시를 하시오 그러는데, 그 사람 욕심은 100이라는 숫자의 욕심이라 그러면 0.1을 보시를 하는 거야. 이것은 업이 점점 그 욕심의 업이 정장되지 0.1%를 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단 말이야. 그 엎어져 버리는 걸 못 막아.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대다수 다 그렇지 뭐. 자기 그 욕심이 100이라 그러면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나 0.1 정도밖에 안 되면 욕심업이 점점 정장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다 망하고 다음 생에 가난한 가보를 받고 그 돈을 벌면서 했던 수없는 죄 지은 것을 갖다가 다음 생에는 그냥 다 뒤집어 엎어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업이 점점 정장돼 버리는 것이지. 그 대치가 한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치법으로서는 지금 수행법을,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마음이 산만하고 뭐 계속 붕붕 떠다니고 뭐 생각이 여러 복잡하고 그러면 그때 연부를 열심히 하시오 했는데, 연부를 하는 것은 한 10분쯤 뭐 간생모살 그거 할 때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안 그러면 잠자다가 해놔놓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고 다니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라앉히겠어? 못 가라앉히지. 못 가라앉혀, 그래가지고는. 저수지물을 갖다가 무슨 종재기가 퍼내려는 거 똑같은 상황이야. 그 본인이 그만큼 산만하고 엉망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서 그게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이 앉아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연부를 갖다 열심히 그 이상으로 해줘야 그래도 그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잖아. 약을 갖다 이럴 때면 이 사람이 무슨 아주 그냥 상처가 많이 든났다. 그러면 그 상처가 이게 항생제를 먹어서 안에 세균이 골마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 정도의 양을 갖다 이 사람은 그러면 250mg을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한 500mg 정도 먹어줘야 된다. 그러면 500ml를 꼭꼭 먹어줘야 이게 괜찮다고. 그럼 5일이고 6일이고 이게 아물 때까지 좀 먹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다쳐가지고 상처가 났는데도, 아이고, 뭐, 상생제 뭐, 10mg 가지고 한다 그러면, 10mg은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 살균 작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본인의 산만심이 강하다 그러면 본인이 그만큼 자각을 하고서 그만큼 연불 힘으로서 그걸 갖다 주저앉힐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해도 안 되대요. 언제 별로 해본 적도 없잖아. 우리가 일생을 생각할 때 그 전생은 놔두고 일생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생 동안을 갖다가 얼마나 산만하게 살아오고 얼마나 내 욕심으로 살아오고 얼마나 발발거리고 돌아다니고 별 생각 다 하고 살았잖아. 그 생각 가라앉히는데 무슨 뭐 10분 앉아가지고 뭔 코끼리 비스켓이지 그때는 그게. 그래도 그걸 할 생각을 안 해. 그 요즘에는 막 사기통까지 달려가지고 바퀴가 4개나 달려가 더 빨리 돌아다녀 그냥. 어떻게 빨빨그로 길 닦아 놨다고 빨빨그로 돌아다니게. 온통 그렇게 하면서 잘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으니까 뭐 가라앉기를 뭘 가라앉아. 안 가라앉으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공부를 해도 가슴이 시원한 느낌이 없는 것이에요. 물 좀 대라.
가슴이 시원한 느낌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계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여러분 봐봐. 통에다, 꾸중물통에, 이 황토, 통에다 물 떠놓고 꾸중물통에 이렇게 휘 저어 놓으면,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봐도 밑바닥이 안 보인다고. 깝깝하지. 그러나 그것이 한 이틀, 사흘 정도 물이 가라앉게끔 좀 두어야 되는데, 가라앉게끔 만드는 그게 이제 여러분 염불이고 참선이고 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야 이게 한 1년이고 2년이고 살살 했을 때 좀 가라앉으면, 아, 밑바닥이 보이는, 아, 인생이라는 게 요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한 10분 정도 물 이게 놔뒀다가 왜 이게 안 가라앉는가 도로 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건더기가 있는가 또 뒤집어 놓고 또 좀 앉았다가 빨리 안 가라앉나 꼬쟁치로 또 휘저어보고 우리는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여다보기만 노상 들여다봐가지고 애가 터져서 인생이 안 보인다고.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 그 뭐라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바빴어요. 그게 산란심으로 바쁜 것이지, 실제로는 바쁜 건 내가 아니더라고, 보면. 아유, 내가 바빠서 뭐 못하고, 뭐 하느라고 못하고, 뭐 하느라고 못하고. 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사람, 딱 바빠서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그런데 게을른 것도 그 사람 바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야 될 때에 게을르고 부지런해야 될 때 부지런해야 돼. 산만심을 일으키는 데는 게을러져야 되고, 산만심을 가라앉히는 데는 이런 부지런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해. 산만심을 일으키는 데는 부진장부지런해.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뭐 마음이 가라앉을 리가 없지. 그래서 대치법을 우리가 이제 그 수행 방법이라는 게 전부 다 내가 산만심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켜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전부 다 가라앉히고 주저앉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그걸 갖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무슨 방법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요거 다, 요거 한 장밖에 없네? 그, 주변에, 우리 어린이 여름학교, 어린이 불교학교 1년 동안, 하는 거, 이제,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일부러 좀 이렇게 잘, 좀 신청해서 다닐 수 있도록, 애들 교육이니까, 그런 부모들도 좀 관심을 꼭 좀 가져줘야 돼. 그 애들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1년에 한, 50시간 이상을 갖다 공부를 하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차근차근 하면. 그래서 또 한꺼번에 뭐 도움이 갑자기 왜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꾸준하게 좀 해주시고, 옆에 사람들도 이게 좀 권유를 해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전부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장씩 좀 가져가서 해주세요. 응? 자. 이수기에 대해서 한 번만. 이수기.
이숙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삼촌 이숙이 아니고 여기에 콩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콩은 요거를 심었을 때 움이 나서 가지가 달리고 꽃이 피고 다음 콩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콩은 요 콩이 아니죠. 그죠? 그지? 처음 심은 콩이 요 콩이 아니잖아. 콩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이것이 순으로 변하고 나무로 변하고 이파리로 변하고 꽃으로 변하고 꽃에서 콩깍지로 변하고 그래서 달린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요 콩이 순이 됐을 때는 벌써 이숙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모습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요렇게 이게 원인이 되고 햇빛과 물과 이런 강합성 작용이 되면서 변해서 차츰차츰 변해서 요 콩이 됐다 그러지. 요 콩이 지금 요 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요 콩에서 변해서 요렇게 됐다 그런 얘기지. 그게 이숙, 다르게 성숙됐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요 얘기를 잘 알면 어떤 거냐면, 요 콩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요 콩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요 콩이 변하니까 순이 됐다가, 순에서 나무가 됐다가, 나무에서 이파리 이렇게 됐다가, 이파리에서 꽃이 되고, 꽃에서 깍지가 되고, 깍지에서 콩이 달렸죠. 그죠?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이 꽃에 이 콩이 있는, 처음에 씨앗 콩이 있느냐 없지, 그죠? 이미 꽃으로 변화해버린 뒤라. 변화됐다. 이숙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 콩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이라 한다면, 이 순이 날 리가 없지. 그죠? 이 순이 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인이라는 것도 영원히 불변이 아니라 이것도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에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과 조건, 그게 인과 연이란 말이에요. 조건들에 의해서 변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단지 요즘 얘기로 하면 유전인자에 의해서 비슷하게 가 있다 그런 얘기지. 유전자가 조금씩은 달라요. 왜? 벌써 다른 콩하고 수정도 했고, 그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도 이 사람 그대로 다음 생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고. 그죠? 내일로 옮겨가더라도, 내일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한 것과 그동안에 해온 것의 결과에 의해서 내일의 모습이 생기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을 보면 내일은 이숙과예요. 다른 결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절대 오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똑같은 결과는 영원히 없습니다. 그득그득 변해서, 그러니까 숙명론이 안 맞는 거야. 숙명론이라는 것은 이대로 했으면 꼭 그대로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운명도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바꾸는 나가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그 안에 본질이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이 딱 있어서 이게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일 때는 어저께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단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나 어제의 결과일 뿐이에요. 다음 생도 역시 마찬가지. 왜 우리가 그 전생을 잘 기억을 못 하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콩이요. 내가 이 콩이 지금 기점이 생긴 콩이 나라고 한다면, 이 콩은 그 앞에 콩은 이미 사라져야 이게 생긴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상으로서는 여기 없어.
어저께가 이 콩이 전에 콩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전달되어진 업의 결과로서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없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과거는 없고, 과거에 해온 것들에 의한 결과가 지금 있을 뿐이지, 과거는 지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미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없어요. 지금 내가 한 것에 의한 결과가 미래로 올 뿐이에요. 그럼 미래에 어떤 결과가 왔어도 그거는 현재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입보리 행년도 그 얘기를 해놨다고. 그 어떤 실유론자들이, 그 유식학파들이 물었어요. 안에 어떤 영혼이 변치 않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 얘기 다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인과 조건의 끊임없는 변화일 뿐이지, 실제 안에 뭐가 있어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업의 결과일 뿐이다.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원인은 다시 조건을 만나서 조건은 다시 변하고, 다음 생으로도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업의 전달일 뿐이지, 뭐 영혼이 전달되고 그런 것도 맞지 않아요. 업의 전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보리심을 내고 강력한 보살심을 내서 보살행을 하면 그 업이 전달되어져서 보살의 모습으로 다시 화해나고 태어난다는 것이지, 무슨 안에 무슨 영혼이 변치 않는 알맹이가 있어서 계속 거듭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모르면, 요걸 잘 모르면 불교를 갖다 연기법을 배우더라도 안에 영혼이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변화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건 외도가 돼버려요. 그건 브라만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공성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미 나한테서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어저께 결과만 나한테 지금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영원한 것이고 거듭 변해가고 내일이라는 것이 온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내일이라는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이라는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져서 결과가 내일이 오늘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또 오늘이라 그러고 내일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거야. 됐죠? 네. 또 질문 있으면 해. 없으면 끝.